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부자 인사이트 귀부인 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저희 귀부인 TV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투자 관련된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은 원픽 기사를 선정해 봤는데요. 바로 이데일리의 강남 3구 0건 그리고 강서구 245건 극과 극 미분양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부동산 매수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미분양 주택도 줄어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청약 관련돼서도 열풍이죠. 경쟁률도 높아지고 고분양가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완판 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분양도 근데 서울 주택에서도 극과 극으로 좀 다르다라는 형태의 기사예요. 이제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고 강남도 고점 대비 90%나 회복되어 있는데 1년이 지나도 주인을 못 찾은 그런 아파트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미 이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강남, 서초, 송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강남 쪽 3대장 친구들이 가격도 상승하면서 다시금 시장 분위기를 좋게 리딩을 하고 있고요. 뭐 투기 관련돼 가지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매나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미분양 관련된 것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건이죠. 반면에 강서, 강동, 마포, 강북은요. 이렇게 미분양 주택 건수가 높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여기서 사실 제가 좀 설명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악성 미분양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악성 미분양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우리가 선분양을 하는 부분일 텐데 이 악성 미분양은 준공 후 미분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월 말 기준으로 367건이에요. 야, 이게 아파트를 다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찾지 못한 것이 서울에가 벌써 367건이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당연히 고분양가 관련된 논란, 뭐 입지 논란 관련된 부분이 있을 텐데 여러 아파트 단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부분, 지난해 2월 분양을 시작한 강북구 대원 칸타빌 수유 팰리스 여기가 보시면요. 절반 가까운 117가구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하네. 지난해 2월 분양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악성 미분양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분양을 한 다음에 보통 2, 3년이 있어야지 입주를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곳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후분양을 했었습니다. 22년 6월에 후분양을 216가구를 공급을 했었는데 여기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22년 6월이면 한창 나쁘지 않고 좋을 때였거든요. 그렇게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났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분양 초기부터 가격을 조정하면서 15% 할인 분양까지 하고 있지만 미분양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기사를 봤을 때요. 여러분들이 제가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과연 여기가 진짜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와, 진짜 별로네. 와, 저런 거 사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걸로 하고 공감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투자적으로 인사이트를 얻고 투자자라고 하면요. 여기가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 거고 지금도 여전히 투자적 가격 가치가 없는 상품인지를 스스로 분석해보고 비교해보고 그렇게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보면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자, 보시면 이게 이제 부동산 리치고 사이트를 보면요. 여기에 칸타빌 수유 팰리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도보 5분 거리, 실제로 하면 도보 한 7, 8분 정도 걸립니다.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2년차 시축입니다. 22년 6월부터 입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주위에 아파트 단지들이 거의 없어요. 없는 나홀로 지금 아파트, 거의 다 주상복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호도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근의 아파트 군락을 이루지 않고 이제 빌라나 시장 뭐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 그리고 나홀로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좋아할 만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가격대가 놀라운 분양가였어요. 자, 지금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또 호갱노노 쪽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가 보시는 바와 같이 11억대에 분양을 했습니다. 11억대에 분양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비싸죠. 24평대가 분양가가 한 8억 7천 정도 했고요. 32평이 11억 4천 정도였는데 당시 이게 나왔을 때 야,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별로인데 야, 강북이 어떻게 10억이 넘는 분양가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게 강북구에서도 수유동이 이때에서는요. 이 칸타빌 팰리스라는 아파트가 무려 20년 만에 새롭게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였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분양가를 시공사 시행사에서 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 마땅히 비교할 만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가격을 너무 지나치게 높게 책정을 했던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그럼 가격 분양가를 선정했을 때 어디를 참고했을까요? 여기 바로 근처에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내려와 보시면요. 여기 미아역과 삼양역 사이에 있는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라고 하는 곳이 22년 1월 달에 분양을 했었거든요. 이때 요것도 오픈했을 때 분양가가 10억대였는데 10억대이기 때문에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다소 높은 형태의 청약 경쟁률로 완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역세권에 여기 뭐 거리적으로 비슷하지 않겠어? 물론 여긴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무리를 해서 야 시장 좋으니까 되지 않겠어? 라는 마음을 갖고 분양을 했었고요. 실제로 보면은 32평 분양가가 11억 4천일 때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1.49대 1, 5.5대 1, 9대 1, 20.5대 1과 같이 0.1대 1도 안 되는 것들은 아주 소형 평수를 제외하거든요. 그래도 나름 주인을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안 좋고 막상 까보니까 계약 자체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왜 또 안 좋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위의 비교 대상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욕심에 의해서 너무 높은 고분양가를 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나홀로 주상복합인데다가 시행사가 CS 네트워크스라는 곳과 시공사는 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임밸류가 약한 데다가 제대로 된 마케팅 홍보를 하지 못해서 시장에 한번 외면받기 시작하다가니까 미분양 주택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군의 부재가 있는데요. 인근 600m 내에 초등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형 평수 위주로 되어 있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자녀 교육과 관련된 관심이 있는 부부들이 많이 좀 매수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지에서 좀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학군이 주위에 없다.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알겠어. 근데 이거 나한테 왜 소개해 주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얼만데? 라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칸타빌 수유 팰리스 아까 지금 기사에는 15% 분양이라고 하니까 야 11억에서 15% 까봐야 9억 후반대일 것 같은데 그거 여전히 메리트 없어. 지금 시장이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사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실제 매물을 보시고 임장도 가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서 간단하게 검색만 해봐도요. 여기 전체 면적 아까 여기 좀 30평대 쪽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자 32평대 뭐 이런 거 보시면요. 매매로 볼게요. 전세는 지금 3억 5천 정도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매매를 보시면은 5억 3천 뭐 81은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91 쪽 보면요. 네, 이렇게 나오고요. 103쪽, 네, 76, 뭐 이렇게 좀 가장 큰 평수대 아까 말씀드렸던 11억 4천에 분양했던 32평대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6억 6천만 원입니다. 6억 6천만 원인데 신축 아파트 누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악성 미분양이기 때문에 분양권을 매수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바로 매수가 되는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35% 분양가를 인하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기사에 나온 것과 달리 훨씬 더 많은 큰 금액의 할인 분양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6억 6천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11억은 당연히 비싼 게 맞는데 6억 6천과 관련된 부분은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좀 봤을 때 절대적으로 이 칸타빌 수유 팰리스 하나의 가격의 변화만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주변과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기 아래쪽에 있는, 자, 여기 북서울 자이폴라리스, 이 10억대에 분양했던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평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프리미엄이 5천 정도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10억 3천에 분양받았는데 프리미엄이 5천이 붙어서 10억 8천인 이 친구와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지금 할인 분양 35% 들어가가지고 6억 5천이에요. 예, 원래는 얘가 더 비쌌는데 지금은 6억 5천으로 이 녀석보다 북서울 자이폴라리스보다 약 4억 정도가 할인된 가격이란 겁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냥 이것이 너무 비싸고 폭망한, 쳐다도 보지 않을 그런 아파트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가격적으로 이젠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요, 여기 바로 근처이긴 하지만 여기에도 주상복합인데 보시면 효성 네오 인텔리안이라고 하는 요 아파트 단지가 있죠. 이 2005년식입니다. 여기 칸타베보다 훨씬 더 오래된 건물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비슷한 형태의 평형대 81제곱미터로 보시게 되면은 전세가 4억 3천이고요. 매매 같은 경우에 보시면 6억 7천, 6억 5천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신가요? 물론 역세권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120세대 한 개동짜리의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와 여기 칸타빌, 여기랑 비교했을 때도 가격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여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관심 갖고 모니터링 하면서 실거주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용이한 가격대가 되지 않았을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할인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 임장을 갔을 때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 그리고 인기 있는 로얄동, 로얄층 관련된 물건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좀 가속화된다라고 하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높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신경을 썼을 것이고, 그리고 후분양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자재 부분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 자체는 좋을 거예요. 물론 임장을 가보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다 완판이 돼가지고 모든 평형대가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 사라지는 그 시점이 되겠면요, 그 이후부터는 가격대가 이런 이제 불안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가격이 빠르게 또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어바웃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은 호갱노노의 이런 이야기 같은 걸 보면은 지금 최근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매수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후기 같은 것들이 종종 보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뭐 계약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실제 임장도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요, 뉴스의 하나의 기사만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건자재 가격,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것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평균 분양가가 이미 평당 3천만 원 후반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수유동 칸타빌 수유 팰리스의 할인된 분양 가격은요, 상당히 매력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컨텐츠를 접하거나 기사를 읽을 때도 부동산 투자자의 눈으로 한 번쯤은 꼬아서, 한 번쯤은 비틀어서 보시는 그런 훈련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오늘 원픽 기사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일 밤 10시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뉴스 기사를 브리핑해 드릴 거니까요, 꼭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